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눈 내리는 오후, 눈에 대한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세상에서 눈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딜까요? 네? 시베리아? 아닙니다. 정답은 군대입니다. 네. 가보신 분만 압니다. 네. 눈 내리면 장병들은 삽과 대빗자루를 들고 나가는데요. 사그락사그락 쓸다 뒤돌아보면 또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큰 길에 제설차도 다니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하잖아요. 우리의 집 앞만이라도 쓸자고요. 네. 안 그러면요 꽁꽁 얼어붙어서 내 이웃이 또 내 가족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자, 한방 눈이 내리는 이 시간 한박 웃음을 드리고 싶은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진짜 이 노래 알아요. 안지윤 기자님.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머, 이 노래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노래는 아는데 누가 부른지도 아시나요? 몰라요. 죄송해요. 그거 진짜 모르겠어요. 네, 이 노래 다름 아닌 이제 안희은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네. 문어의 꿈으로 초통령, 그야말로 초등학생의 대통령으로 뽀로로와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이 문어의 꿈은요, 초등학생 아들이 점심 시간에 교내 신청곡 순위 1위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자, 근데 이 노래를 만든 안예은 씨, 이 노래가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인기를 얻는 걸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창작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원래 본인이 지하 작업실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스럽게 개탄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후렴구에 야야하고 소리 지르는 부분 역시 자기의 삶이 너무 이렇게 한탄스러워서 내지른 건데 그걸 보고 아이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자신 역시 의아하다고 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노래를 딱 들어보면요. 동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요같이 들리잖아요. 아무래도 안예은 양의 이 자꾸만 듣고 싶은 목소리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이처럼 목소리가 장르라고 할 만한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진 가수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어머, 대박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 노래 들어만 봤지 누가 불렀는가 생각도 안 하고 들었는데 안예은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안예은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동요 부르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처음 날 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당신은 세상에게 죽고 나는 너를 잃었어. 돌아올 수가 없네. 다시 돌아올 수가 없네. 고운 그대 얼굴에 피를 닦아주오. 어머, 듣는 내내 소름이 확 돋아났는데 최재문 교수님, 네. 이거 어디 사극에 삽입될 그런 주제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사극풍의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안예은 씨예요. 그래요? 안예은 씨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독특한 음색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 노래도 잘 부르실 수 있지만 사극풍의 노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그러네요, 갖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이라는 드라마가 네네. 있었어요. 네네네. 그 드라마의 OST가 상사화인데 네. 그 노래도 이분이 불렀어요. 어머, 그래요? 네, 그리고 홍연도 지금 5년이 지났거든요. 이 노래가 나온 지.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 목소리의 독특함이에요. 그리고 사극의 화면과 보면 더 화면하고 겹쳐서 보면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음색의 특수성 때문에 이 목소리를 아는 분들은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안혜은이구나 금방 캐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혜은 씨가 갖고 있는 저 독특한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본인이 작사 작곡을 다 했어요. 어머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아주 실력 있는 뮤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야, 있습니다. 이런 분을 뉴스파이터가 이제야 소개해드리네요. 근데 이렇게 실력이 있다 보니까 활동을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요. 많은 가수분들이 안예은 씨 노래를 따라한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어.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어. 기다리다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어머 세상에 저 예전에 이 노래 들어본 적 있는데 세상에 허준비로 선생님 이 노래도 진짜 안예은 씨가 작사 작곡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네, 안예은 씨 정말 대단하죠. 와. 목소리도 좋은데 저렇게 작사 작곡까지 다 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야. 저렇게 본인이 작사 작곡 다 하다 보니까 저작권료 수입이 하도 꾸준히 야 들어와가지고 짭짤하겠네요. 네요. 정말 짭짤해서 가요계 공무원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상사화라는 곡이 특히 저작권 효자곡이자 안예은 씨 대표곡인데요. 그래요? 임영웅 씨 커버 영상이 무려 500만 뷰 넘게 어머. 기록을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몰이를 했다고 하는데 네. 가요계 공무원이란 별명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저작권협회 통계에 따르면 안예은 씨 작사 작곡한 곡이요. 지난 3월 기준 무려 83곡이나 어머, 된다고 대박 합니다. 사건. 저작권료가 그러다 보니까 억소리가 나는데요. 무려 1년에 1억 가까이 들어오는 어머. 거의 대기업 부장님 급여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본인도 2020년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대기업 부장님 수준 저작권료를 받는데 야. 전공 잘 선택했다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놀랐고 세금도 많이 낸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최근까지도 안정적인 수입을 또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께 자본주의적으로 효도를 잘하는 효도라고 하네요. 그래. 아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법만큼 또 성실 납세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또 이 생활하면. 그런데 작사, 작곡, 편곡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안예은 씨가 부르면 다른 가수 노래도 안예은 씨 노래처럼 들린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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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마을 어기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풍악을 울려라 만천이다 신나게 춤을 추자 풍년이다 진또배기 어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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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사건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안예은 씨가 정말 출중한 능력을 가졌어요. 이 트로트 곡으로 뮤지컬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지금. 네, 뭐 곡 하나로 거의 와. 풍물놀이 하듯이 이렇게 그야말로 잘 노는 소리로 잘 노는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재능인데요. 이 사람이 2016년도에 데뷔를 하고 83곡을 만들어냈다는 거. 네. 더군다나 작곡뿐만 아니라 작사를 하는 능력이 아주 월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네. 지금 뭐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세상을 웬만큼 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통찰이 아닌데 네. 이 젊은 여성이 저렇게 가사가 절절한 거 보면은 드디어는 천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하, 진짜 안예은 씨는 진짜 능력도 출중하고 또 목소리가 정말 귀에 쏙쏙 박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예은 씨처럼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가수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제 노래가 한 곡 나올 겁니다. 듣자마자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을 지금 다 흐르고 나오고 있죠. 어머, 이분 그 유명한 분 아니에요? 네, 장기하 씨죠. 아하. 이분의 목소리는 이분은 바둑은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분의 목소리는 신묘하다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신통하고 묘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독보적인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노래 제목은 싸구려 커피인데 데뷔곡이었거든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한국 음악계의 센세이션한 반응을 몰고 왔다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고요. 네. 이 외에도 달이 차오른다 가자, 풍문으로 들었어, 그렇고 그런 사이든 그냥 일반적인 통속적인 음악과는 색다른 묘미를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장기와 얼굴들, 이 밴드의 이름 역시 독특하죠. 그런데 이 밴드는 졸업, 사실상 해체를 하고 현재는 파주에서 생활하면서 솔로 가수로서 계속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 말 맞죠? 장기하를 걸어놨잖아요. 사진에. 그런데 장기하 씨 하면은 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개성, 이 글자, 이 단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아요. 그 대표곡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왜냐하면은 오늘부터 너랑 나랑은 yeah,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yeah, 그런 사이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너랑 나랑은 아마 앞부분에 앞서 들려드렸던 달이 차오른다 가자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다가 아니면 버스에서 택시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노래인데 야 이게 장기하 씨 노래인가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최지범 교수님. 그러니까 장기하 씨도 역시 목소리,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정체성은 목소리라 그래요. 아하. 근데 이분이 그 곡을 녹음하는 방식이 특이한데요. 먼저 목소리로 녹음을 한대요. 그래요? 그리고 최소한의 소리를 가져다 붙이는 방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음악이나 뭐 예를 들면 키보드든 드럼이든 이것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건 최소화시키고 목소리가 더 독특하게 튀어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녹음을 한다 그래서 네. 본인의 목소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 이제 작사 작곡 하잖아요. 작사 작곡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뭔데요? 느낌이 오는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아하.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느낌. 두 번째는 이미 있는 가사는 절대로 안 쓴대요. 어머. 두 번째 응용한 가사도 안 된다는 어머. 거예요. 자기만의 독특성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 보면요 독특한 가사들 많아요. 달이 차오른다도 그렇고 싸구리 커피를 마신다도 그렇고 그런 거 들어보면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만든 곡의 곡목들을 쭉 보면 주로 한글이 많대요. 뭐 그래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한글을 쓰려고 작정했던 건 아닌데 본인이 평소에 쓰던 말을 주로 가사에도 붙이고 곡목에도 붙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영어를 쓰지 않잖아요. 네. 한글을 주로 얘기하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 결국은 곡목의 이름이 대체적으로 한글로 지어지는 그런 이유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 얘기 듣고 이 사진 보니까 잘생겼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장기하 씨. 그런데 앞서 얘기 중에 최명기 원장님, 내 정체성은 목소리다. 아, 이 말 진짜 멋진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정체성을 쭉 추구할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대중음악을 하는 분들 중에 100% 돈만을 위해서 하는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아하. 그러나 대중음악을 하게 되면서는 또 100% 음악성만을 갖고 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저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만족이라든가 음악에 대한 목적의식이 크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고요. 아하. 또 두 번째 능력의 문제가 됩니다. 자기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스타일의 곡을 갖다 어디서 발굴하든지 해야 되는데 남이 갖다 줘도 어렵고요. 서로 가끔가다 남의 곡을 쓰더라도 그 곡을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작곡, 편곡, 프로듀싱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 한계를 짓는 어떤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하. 굉장히 커다란 나는 일만 계속 해야 되겠어. 나는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겠어. 하다가 보면 결국 자신의 어떤 폭을 넓히게 되거든요. 나는 요만큼 좁히는 대신 나는 이렇게 살 거야라는 부분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장기하 씨 노래 오늘 처음 들으신 시청자분들이 야 이런 노래도 있었네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기하 씨의 독특함, 기발함은 노래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오빠 동생 동창 친구 원수 아군 적군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도 나도 모두 다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힘든 날 있는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하늘이 파란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허지현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이러실 거, 와 이런 노래도 있었네, 또 이런 것도 노래가 되네 하실 줄 있어요. 정말 독특하죠. 리듬감뿐만 아니라 저는 가사도 진짜 독특한 것 같은데요. 방금 나온 곡 부럽지가 않어에 보시면요. 부럽지가 않아가 아니고 부럽지가 않어로 표현을 했어요. 장기하 씨가 이 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럽지가 않아라고 하면 입 꽉 물고 나 진짜 부러운데 부럽지 않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러네, 같다는 진짜 거예요. 느낌이. 그런데 부럽지가 않아. 나 전혀 부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여유 있게 나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고 나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뉘앙스가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안어가 맞춤법상으로는 틀리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이 곡이 굉장히 공감을 얻어내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수뿐만 아니라 뭐 광고, 일반인까지 패러디를 하는 밈 열풍이 이어져서요. 지금 SNS 비롯한 온라인에서 네. 밈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요. 네. 진짜 장기하 씨 하면 개성 그게 딱 느껴져요. 근데 최재범 교수님 네. 앞서 노래 중에 부럽지가 않아. 근데 그게 진짜 장기하 씨도 안 부럽지 않은 생활을 살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깁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친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이분을 보면 강기하 씨 같은 경우에 이분이 강남 8학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어머.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서울대학교 어머.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고교 시절에 문과 중에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네. 또 하나 수능 성적 그 당시 400점이었는데 만점에서 388점을 받았대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5문제 이 안으로 틀렸다. 네. 수능에 5문제 정도 틀렸다면 엄청나게 잘한 거잖아요. 와, 그 정도의 대박 실력을 사건이네요, 네. 그리고 본인의 가정도 유복한 가정에 자랐다고 해요. 아하. 본인의 그 외할아버지가 의사이셨고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1970년대 대형 서점의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아하. 아버지는 국내 밸브 제조회사 대표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진짜 전형적인 엄친한데 그런데 그런 이른바 배경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으로 개성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개척해가는 장기하 씨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진짜 이분도 어떤 목소리로 우리의 귀를 막 유혹하고 홀리게 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굽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내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비우는데 너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해도 그동안에 널 얼마나 힘이 들었니
시청자분들이 와 노래는 잘한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누구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들으신 바와 같이 허스키한 발성 그리고 이 포효하는 창법으로 유명한 바로 가수 김기태 씨입니다. 김기태 씨 무려 20년 넘게 무명 가수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머. 그러다가 지난해였죠. 한 음악 경연 대회 여기에는 무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 우승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그래요? 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런 허스키한 창법보다는 이 발라드 감성 조금 더 이제 밝은 음성을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지금 이 목소리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역시도 집중을 안 하고 노래 부르면은 그냥 술 취한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보이스를 갖고 있는데 본인이 원래는 음역대가 굉장히 좁았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주 조금씩 음역대를 늘려와서 지금의 목소리를 99% 노력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기태 씨 노래를 들었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목소리 귀에 익다 누구랑 비슷하다 하실 거예요. 바로 그분이에요. 김기태 씨가 부른 그분의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남아도 전쟁 같은 사랑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맞습니다. 바로 임재범 씨의 목소리가 정말 흡사하잖아요. 근데 허준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재범 씨 목소리와 닮은 것 때문에 남모를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수가 유명한 선배를 너무 닮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언젠가 넘어서야 될 벽이 될 수 있거든요. 김기태 씨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임재범 씨 곡을 한 번도 선곡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요. 본인은 정말 꼭 해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참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재범 씨가 너무 독보적인 가수이기 때문에 원곡 그대로 가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편곡을 완전히 바꿔야지 자기만의 뭔가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기엔 아직 본인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곡을 하지 못했던 건데 언젠가는 임재범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꼭 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같은 노래라도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 프로그램에서요. 임재범 씨 앞에서 임재범 씨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요? 임재범 씨가 극찬을 했어요. 방송에서 들었던 소리랑 현장에서 듣는 소리 굉장히 달랐다라고 하면서 소리가 어머, 뻥 같이 찍었네, 뚫렸다고 진짜네. 하는데 어머. 네, 저렇게 지금 닮은 사람들이 같이 찍었네요. 승승장구하시길 빌겠다라고 하면서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 참 김기태 씨 얘기 들어보니까 참 저런 분이 왜 20년 동안 무명 생활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대기만성이란 말이 딱 떠올리는데 이분 그동안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 응원해 주신 분은 없어요? 그러면 옆에서? 네, 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뭐 전형적인 이제 노력형으로 보이는데 그 뒤에는 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실은 오랫동안 단련을 해서 이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네. 지금 아버지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저랑 둘이 살 때 아버지가 돈을 꿔서 보컬 학원이나 아카데미형 기획사에 넣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는 돌아가셨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2015년도에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알려지고 있고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뭐 눈물을 이렇게 머금었던 그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반지하 단칸방에서 아버지랑 살면서 노래 연습도 하니까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그런 항의도 들어왔던 그런 세상의 인동초 같은 분이네 김기태 씨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꿈은 진짜 저 이런 꿈 좀 꾸면 안 될까요? 안진영 기자님.
왜요? 원래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꿈은 이루는 거라고 얘기를 어머. 하잖아요. 이 네. 정년퇴직 후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이 남성, 이 꿈을 꿨다가 복권 1, 2등에 나란히 당첨되는 엄청난 행운을 누렸습니다. 어머. 이 꿈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 남성, 최근 큰 잉어 2마리가 나오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태몽인가 싶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앞 편의점에서 이 로또 복권 그리고 연금 복권 한 세트씩 구매를 했는데 그 네. 결과가 모두 1, 2등 당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 여기서 하나 알아야 두셔야 될 게 이 남성 갑자기 구매한 건 아니고 평소에도 희망을 산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복권을 구매해 왔는데 이 꿈을 꾼 후에는 추가로 구매했다는 겁니다. 이게 최진봉 교수님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춰지기도 합니다만 잉어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그러다 보니까 1, 2등 와 대박 사건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보통 꿈속에 잉어가 나오면 이제 태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잉어가 나오는 경우가 신기하다. 그래서 평소에 한 장 사던 거 2장 샀는데 2개 다 당첨이 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일단 저는 확률적으로 계속 산 것도 중요하다고 아, 생각해. 네. 그게 만약 갑자기 이번에 2번만 산 건 아니잖아요. 계속 사 오다가 하나를 더 산 건데요. 네. 연금 복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첨되신 이분 같은 경우에 월 700만 원씩 20년 동안 받고요. 우와. 1등은 와. 2등은 월 100만 원씩 10년간 와. 총 금액이 21억 6천만 원을 받게 됐다고 야. 합니다. 그래서 당첨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받으면 못 알릴 것 같아요. 21억 한꺼번에 받으면 근데 매달 받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알린 것 같고 네. 행운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했고요. 당첨금을 대출금 상환하는데 노후 준비하는데 그리고 자녀의 주택 마련 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좋은 일에도 쓰실 것 같은데 근데 이 꿈 얘기 나온 김에요. 복권 사시는 분들이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좀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최명기 원장님? 그런데 보통 많은 복권 사시는 분이 꿈 때문에 사고 대부분 당첨은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꿈 때문에 100번을 샀어요. 99번 당첨 안 됐어요. 한 번 당첨됐어요. 그럼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꿈 믿고 복권을 당첨됐는데 99번 당첨 안 되고 한 번 당첨됐어요 해야 되는데 마지막 것만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지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진짜 최명기 원장님은 좋은 분위기 다 깨는데 뭐가 있나 진짜 이번 주말에 복권 사시려고 하던 분들 네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생각으로 가면 좋은 거죠. 그런가 하면 세상에 어제 제주의 한 해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어제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차량 추락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현장에 가봤더니 다행히 차 내부와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차량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모래사장까지 저렇게 갔던 걸까요? 어머. 아니 근데 지금 차가 무슨 점프를 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지금 백사장까지 모래사장까지 내려가 있어요. 근데 해양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수정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주차장에 블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콘크리트 블럭에 아무리 뭐 주행을 한다 그래도 부딪혀가지고 멈추는 게 일반적인데 어머. 지금 그걸 넘어선 겁니다. 턱을 네. 넘어서 가지고 백사장으로 결국은 진입을 한 건데요. 네. 나중에 이제 해경에 따르면은 아마 수사를 했겠죠. 네. 운전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화장실을 갔다 왔다. 어머. 그런데 내가 기어를 드라이브에다가 놓고 주행에다 놓고서는 화장실을 갔다고 어머.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20세, 20대였는데요. 네. 이게 운전 미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차량에 뭐 아이나 이제 사람이 안 타고 이렇게 천만다니고 또 그때 저 모래사장에서 누군가가 무슨 뭐 조개를 줍거나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 접한 누리꾼들도 많은 의견을 다할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드라이브에 놓고 갔다 왔다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 가서 멈춘 것도 이상하잖아요. 어머. 드라이브를 했으면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누리꾼들이 야 브레이크 거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급했나 보다. 아이고. 화장실 가느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또 한 분은 이렇게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화장실 이용료를 지불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은 정말 조심 또 조심. 내가 운전 경력 몇 년 이런 정말 그거는 안 통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